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7가지 주제로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스닥 시장에 거품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실물 경기가 언제 좋아질 것으로 보나요? 세 번째는 미국 대선 후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11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번째는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데, 다섯 번째는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섯 번째,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나요? 일곱 번째, 한국의 젊은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거품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답은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주가가 코로나 사태 후 짧은 시간 내 엄청난 속도로 뛴 건 사실입니다. 기술은 세계 경제 성장을 극적으로 촉진하는 요인이죠. 뉴욕 증시는 이런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겁니다. 특정 기술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요. 한 달 전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시 조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도 미국 주식시장에 나스닥 시장이 2.56%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S&P도 1.64%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0.88% 올라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의 일시조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그 답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기가 언제 좋아질 것으로 보나요? 작년 수준의 경기를 언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 시점을 적어도 2022년이나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그걸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입니다. 서구 경제만 놓고 보면 향후 1년 이상 주기적인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직선으로 회복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죠. 나라마다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대선 후에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11월 3일 미국 대선 후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을 계속할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좋은 징조들도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 초 차기 대통령 취임식 때는 코로나19 백신이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백신도 2종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 회복 시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선이 워낙 임박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 정도로 보는데 놀랄만한 성적입니다. 중국, 대만과 함께 한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잘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도 빠를 것입니다. 한국에는 열심히 일하는 문화와 함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즐비합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글로벌 경제에도 잘 편입돼 있죠. 2차 대전 직후 폐허에서 시작한 한국이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한 건 경이로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데, 물론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으로서 중국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부동산 위주로 투자해 왔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과거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중국 투자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나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죠. 두 나라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만 500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죠. 미국은 6만 4천 달러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를 합쳐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200여 개 국가 중 미중이 세계 경제의 35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죠. 저는 두 강대국이 어느 순간 지금과 같은 대립을 끝내고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는 일종의 조정기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결국 평화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의 젊은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급변하는 경제 환경이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기술과 생활 패턴의 변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 마찬가지죠. 주변을 보면서 항상 무엇이 변하고 있나 자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시각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큰 성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답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선입견을 갖고 볼까봐 그냥 문답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최근에 한국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투자 대가인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내용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브렉스톤의 슈워츠먼 회장입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우리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할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브렉스톤의 슈워츠먼 회장이죠. 현재 73세입니다. 이분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투자 전문가고요. 1985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최고 경영자였던 피터 피터슨과 브렉스톤을 창업해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으로 키웠다. 현재 운용자산은 5,710억 달러, 6조 7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분은 현재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해튼 사무실로 계속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분은 지금은 아주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항과 놀이공원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호텔 건설 붐이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면서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슈워츠먼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다른 문제라며 2022년이나 23년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서구 경제는 순탄하게 개선되지 않고 주기적인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했으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K-방역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위기에도 한국 시장만큼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브렉스톤 회장이 최근에 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로 7가지 핵심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봐야 되겠고 또 실물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또 미국의 대선이 지금 11월 3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대선 후의 투자 환경 또 중국 투자 방법 또 한국 시장 또 미중 갈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렉스톤 회장의 현실 경제를 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가 바로 투자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답식으로 대화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